저는 웹툰을 다 봤거든요. 그 꼬마비 작가님 웹툰이거든요. 박찬욱 감독의 복수삼부작 마냥 살인자 이응 난감이랑 S라인이랑 세 번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3부작으로 돼 있어요. 꼬마비 툰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 그 두 번째 작품인 S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빨간 실로 이어져요. 오. 굉장히 독특하죠.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창작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 줄은 안 끊어지나요? 네. 그럼 만약에 차가 이렇게 지나간다 반갈되나요? 이렇게 위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막 네. 이렇게 아니고요. 펄럭펄럭. 네, 펄럭펄럭.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만든 웹툰인데 아무튼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찾아보시면 재밌으실 거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일단 배우가 놀랍잖아요. 아오.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들을 너무 잘하시고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배우는 이희중 배우. 제가 느끼기로는 저는 연기 짱은 전 이병헌 배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이거 보고 약간 이희중 배우가 그 반열이다. 그 노인 분장을 하고 나오시는데 분장팀도 대단하고 분장을 이희준 배우님 웃을 때나 어떤 표정 지을 때 그거를 예측을 해서 분장을 했대. 평소에 웃는 표정을 따서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변해 있겠다. 매번 얘기하지만 수작은 절대 뭐 한 가지가 뛰어나서 수작이 되진 않아. 꼭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뭘 그렇게까지 해. 이걸 들어야 돼. 그 작품이 딱 나오면은 감독님 고집이 너무 세. 이 얘기가 무조건 나와야 그치. 수작이야. 이제 이탕이라는 대학생이 무능력한 삶을 삽니다. 살아가고 있다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 도중에 굉장히 무례한 아저씨들을 만나게 되고, 정상적인 아저씨가 한 명 있고 완전히 꼰대 아저씨가 있고, 밖에 테이블에서 불러가지고 뭐 안주 가져와라, 뭐 담배 줘라, 뭐 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열받았지만 참았는데, 옆에 정상인 아저씨가 이렇게 막 미안합니다 하면서 두 분이 계셨는데, 퇴근하고 골목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 진상 아저씨, 그 꼰대 아저씨가 그 자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취해서 지금 자빠져 자는구나, 구해줘 마라, 구해줘 마라 막 이러고 있었는데, 뒤로 와서 이렇게 가는,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제 그 정상인 아저씨가 있었던 거지. 정상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기 일행분 계시다고. 막 그냥 가. 그래도 돌변해버려. 꺼지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갔는데 뒤에서 이탕이 뻑큐를 날립니다. 뻑큐를 날려가지고 그걸 딱 본 순간에 개두들겨 맞아. 근데 하필 그날 액자를 걸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망치를 빌렸어. 맞는 도중에 그 망치가 보인 거지. 그걸로 이제 그렇죠. 맞을 때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을 거예요. 학창 시절 때 왕따를 당했었어가지고 맞아. 그것과 이제 오버랩 시키면서 연출이 일단 기가 막히죠.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망치로 살해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이탕의 첫 번째 살인이에요. 네. 그럼 살인을 했으면 경찰들이 수사를 착수를 하겠죠. 그쵸. 모든 정황들은 당연히 이탕으로 몰릴 거라고 이탕 스스로 예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벌벌 떠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이탕은 범죄를 저질러도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야 그냥.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어. 네. 이 창작물 자체의 그죠, 그 그죠. 장난감 형사로 나오는 손석구 배우가 의심가. 촉이 좋거든. 증거가 없네. 그리고 심지어 확실한 거의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망치를 빌리는 편의점에서 그 꺼내는 걸 파리가 가립니다. CCTV를. CCTV를 파리가 가려요. 그 장면을. 그게 원작에서 나와요. 그게 굉장히 그래. 중요한 장면이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극이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를 그 장면이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장면이라서 그대로 이제 시리즈에서도 썼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살인을 당한 사람은 흉악범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실 죽어 마땅한이라는 말이 이게 성립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흉악범이었어요. 여기서 나옵니다. 이탕은 살인을 하면 증거가 나오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조건 그 이탕이 죽인 사람은 흉악범입니다. 죽이고 보면 흉악범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 거야. 그치. 설정은 설명이 다 됐어 이제. 그 와중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그 안내견과 함께 지나갑니다. 그때도 굉장히 쫄깃쫄깃한 그 서스펜스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탕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서 긴장 빨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시각장애인이 정확히 말하면 편의점으로 찾아오죠. 그죠. 다 끝난 줄 알았어. 다 끝난 줄 알았어. 시각장애인 여성분이
돈을 줘라. 200만 원을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망치도 가지고 있다. 너 죽인 거 내가 받고. 나 완전히 장님은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집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매달 200이었던 거죠. 그냥 200만 원 주고 끝날 줄 알고. 그래, 200 너무 쌌어. 200. 뭐 대출도 받고 가불도 받고 뭐 휴대폰도 팔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휴대폰을 샀었는데 다시 팔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라면 네. 200만 원을 달라. 네. 줄 겁니까? 진짜 솔직하게 그런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 자수합니다. 오, 저도. 왜냐면 죄책감이랑 매달 상납하는 돈이랑 같이 가면 저는 못 살아요, 인생을. 나는 그 사람이 그걸로 안 끝날 것도 알고 그걸로 계속 이득을 취하는 그 모습이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라도 자수. 약간 머리를 지능적으로 써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 1년 정도 주고 아예 걔도 그냥 공범으로 엮어서 너가 살인교사 시켰다고 할까 봐 이런 식으로 또 해 상관없어. 나 여태까지 많이 봐왔어. 원래 그때 죽을라 했는데 그때 하필 널 봐가지고 올컨 1년만 더 살아보자 그랬어. 이탕이 왜 죽인지 알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여성분의 이런 놀림을 그 수모를 참다 못해 증거물인 망치로 또 한 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나는 그게 이게 진짜야? 아니면 상상이야? 뭐 이러면서 봤었어. 이탕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사람처럼 안 보였었거든. 잘못 엮였다. 어떡하냐. 막 저도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건데 막 이랬었는데 빡 해버리니까 놀랬어요. 그리고 그때 연출도 이제 시각장애인 여성분이 목줄을 개처럼 막 뛰어가다 결국엔 그냥 망치로 이런 장면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연출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감독님이 잘하시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그 분야인 것 같아요. 너무 흥미롭죠. 그 살인마저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인 렉스가 핥아요. 막 이것저것 다 핥고 막 자기 주인도 막 다 먹고 막 이래가지고 증거가 또 없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도 부모를 죽인 애인 거야.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봤을 때 이탕은 악한 인물인가요? 제가 봤을 때 네. 이거를 마지막까지 보면서 결국에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정의가 뭐지? 마지막에 그 송촌이 이탕은 정의가 아니다 라고 느꼈던 이유가 난 정의 구현하고 있는데 너가 나를 정의라고 생각을 안 하네. 나는 정의다.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지지한다. 이탕은 날 지지하지 않는다. 3단 논법인 거야.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정의를 정하는 거야. 송초는 좀 특이한 게 약간 좀 사람을 반성시키는 그 인물을 갖고 하는 사람처럼 꼭 반성문을 쓰게 뭐 잘못했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다. 이런 걸 꼭 쓰게 하고 그러고 죽여. 뭔가 자기 나름 신념을 갖고 하는구나. 신념이라고 말해주기도 좀 그렇긴 한데 문제는 그 사람은 즐기잖아. 반성만 딱 시키고 죽이기만 하는 거야. 이러고 반성문 쓰세요. 이러고 빨리 탁 안 아프게 수산시장처럼 탁탁 숨통 딱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끓는 물에 막 넣어놓고 막 염산이냐고. 염산이야? 기발한 발상을 막 하면서 노빈도 그걸 보고 이제 혀를 찬 거죠. 그렇죠. 그래서 떠난 거죠. 네. 이 사람은 정의 구현보다 즐기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이탕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각자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함부로 정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탕에게 살인을 당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은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탕은 정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에피소드가 또 나오잖아. 이탕의 세 번째 살인. 그렇죠. 이제 학생들인데 남자 둘이 여학생을 강간을 하는데 제가 뭐 표현할 그게 없죠. 너무 큰 수치심과 고통이 있었겠죠. 그쪽 집안 남자들 집안이 돈도 많고 그래서 여학생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장례식장 찾아가가지고 딸내미 죽어가지고 아빠가 혼자 계신데 슬퍼하고 있는 와중에 그걸 합의하겠다고 그 상황에 가가지고 막말로 어린 나이에 뭐 남자랑 여자랑 그러고 있으면 강간이 아니라 좋아했을 수도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결론은 이제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아버지는 뭐라 설명도 못하겠어. 어떤 감정으로 살았겠어. 근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냥 이탕이 죄책감과 그리고 이제 경찰한테 잡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이런 걸로 인해서 술 처먹고 그냥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남학생 2명을 만난 거야. 공사장 옆에서 시비를 걸어. 뭐 담배를 달라 그러나? 돈도 달라 그러고 아무튼 그 나쁜 새끼들 그 버릇 못 고치고 그대로 해요 이탕한테. 그러니까 이탕이 바로 죽입니다 그냥. 2대1로 그냥 사투를 벌여서 결국 둘 다 죽이고 이탕도 쓰러져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가 보게 되죠.
그때 아버지 옆에는 노빈이라는 굉장히 귀여운 노빈 너무 좋아. 김요한 배우님인데 그분이 보게 되죠. 근데 그 둘은 어떻게 또 보게 되느냐. 노빈이라는 굉장히 컴퓨터 기술과 정보력과 어떤 그런 것들의 스탯이 높은, 근데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히키코모리? 그 인물은 정의 구현을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자기는 막 힘이 있지 않아. 근데 막 지능을 쓰고 막 이렇게는 해줄 수 있는데 정작 처단을 하지는 못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와중에 그 여고생의 아버님을 컨택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내가 알아서 증거 다 없애고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쟤네 죽이기만 해라 라고 해서 아버님이 그날 죽이려고 남학생 둘을 쫓아가던 와중에 이탕이 죽이는 걸 본 거예요. 결국은 이탕을 집까지 들여보내고 증거도 싹 없애고, 그리고 나서 이탕과 노빈의 살인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전에 피해 여학생의 아버님은 병원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데 이탕에게 고맙다고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숙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이뤄냈기도 하고, 한을 풀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복수를 할 것도 없고, 하지만 내 딸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연출도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아버님도 약을 먹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둘의 얼굴이 바닥에 된 그 장면이 감독님이 그런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 어찌됐건 이제 같은 위치에 서게 됐다.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도 표현을 한 것 같고, 너무 안 좋은 일이고 너무 안 되는 일이지만 난 그게 되게 안정돼 보였거든. 그 둘의 그 나란히 누워있는 게, 그 장면도 참 좋아하는 장면이고. 마트에서 이탕이 조용히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여자를 한 명 알게 돼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불법 촬영 피해 여성인데,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볼까봐 이제 부산으로 도피를 해서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여성의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정말 악랄한 빌런이 하나 나와요. 몰카 피해 여성의 어릴 때 친구인데, 미리 말하자면은 그냥 그 여자애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일부러 접근을 한 거예요. 자기가 몸캠 피싱을 당했다면서 동병상련의 처지를 계속 어필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한 거죠. 기대게끔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게 지독한 거거든. 그 상처를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그걸로 가까워져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그게 진짜 나쁜 건데, 어쨌든 그 역할한 배우는 시장 가면은 진짜 몇 대 맞을 거야. 진짜로. 돈 많이 받고 하셔야 되는 역할이야. 결국에는 그 사랑을 쟁취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새끼는 약혼자도 있어. 결혼식 날짜도 잡혔고. 근데 그러다가 그냥 청첩장을 걸려요. 그래서 싸우다가 죽입니다. 화재로 이제 덮으려고 불까지 내고 잽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또 재밌는 게 비뇨기과를 가요. 빌런이 성병을 걸렸다고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하죠.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때마침 막 울어요. 오빠 어떡해, 나 임질이래, 막 이렇게 해요. 남자가 내가 먼저 말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여자친구가 미안해 이래요. 한 번이었어 막 이러면서 하니까 바로 남자 태도 급변하면서 야 꺼져 이럽니다. 바로 승기를 잡아버리죠. 빌런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일까요? 그 바람피는 그 빌런의 그 심리와 그 행동을, 제가 저기서 왜 결혼할 그 여성한테 저렇게 애교를 부리고 이렇게 보여. 짓거리 하나하나가 너무 나를 킹받게 해. 이거네. 미안해. 그래서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따라? 저는 뭔가 감명이 깊었다기보다 감정이 이렇게 끌어올랐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공감의 감정이 끌어올랐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살인을 저지를 때 공감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저도 사람을 죽여봤어요, 꿈에서. 그래서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이탕은 맨 처음 얼떨결에 사람을 죽여버려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그 상황이 비가 내리고 그 증거가 싹 지워지고 죽은 사람끼리 싸워서 죽었다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나오고 내 죄는 싹 없어져. 그게 마치 제가 꿈에서 사람을 죽여놓고 막 도망다니다가 깬 느낌이었어요, 꿈에서.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감정을 막 느끼는. 그래서 그 장난감 형사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나중에 막 이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한테도 트라우마가 있다, 잘 간수하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막 또 오세요. 근데 뭘 또 봐요, 이제 볼 일 없을 거예요 이러고 간단 말이야. 저는 이 드라마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장님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또 꿈이 시작되는 그 느낌. 이 전개가 내가 이탕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재밌게 이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문득 그 영화 조커가 생각이 나서 내가 또 조커를 봤어. 아 그래? 그저께인가 어젠가. 조커에서도 폭행도 당하고 굉장히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다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완전 이탕이랑 똑같네요. 시리즈가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무례함에 관한 이야기 같기도 했어. 내가 이 작품을 봤을 때 정의가 다 다르잖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무례함을 느끼는 그 장면에서 그 무례함을 처단했어. 그때 나는 정의를 느꼈다 이 말이야. 너 안에서 스스로 정의가 뭔지 딱 정의되지 않았었는데 무례함만은 내가 뭐가 무례한지를 안다. 저게 정의지라고 내가 느끼게 됐거든. 무례하면 죽어야 된다. 일상생활에 무례함은 너무 차고 넘치잖아. 그렇죠. 여담 하나 풀어도 됩니까? 그럼.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되게 무거운 545kg짜리 물건이 있어요. 알루미늄인데 부산 이런 데 팔려면 택배 회사에 화물로 이렇게 실어서 보내야 돼요. 진짜 큰 트럭이 저희 공장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실어줘요. 잘 실어줬어. 하나였고 정육면체로 생겼어요. 싣고 날릴 때 불안하게 생긴 게 있고 안전하게 생긴 게 있어. 근데 정육면체라고 하면 완벽이죠. 완벽. 그치. 보냈는데 다음 날인가 거래처에서 사진을 보내줬어요. 한 면이 다 찌그러진 거야. 포장이 다 풀려가지고 알루미늄 타일이거든요. 천장 타일, 네모난 타일인데 다시 손으로 쌓은 그 흔적이 보인 거야. 근데 연락을 안 한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거래처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말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전화를 했어. 아니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거 끝에 조금 찌그러진 거는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거래처 입장에서는 다 찌그러진 거 받고 싶겠냐고 아무래도. 당연하지. 저희가 하나를 다시 보내줬어요.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다음날에 물건 보낼 게 생겨가지고 물건 보낼 게 있어서 차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포장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이랬어요. 불안해가지고 그 포장을 좀 잘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게차로 뜨다가 실수해서 떨군 건데 포장 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한 거는 직원이 실수한 거긴 한데 그래도 포장을 좀 신경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말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대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났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차 보내주세요 이러고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막 말을 갑자기 얼버무려서 엄청 빨리 하면서 면책 어쩌고 보낼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뭐 이러면서 끊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생각을 해봤는데 뭘 알고 있으라는 거지? 좀 더 아이폰이거든요 제가. 하지만 A-라는 어플을 받아가지고 통화 녹음이 됩니다 이제부터. 맞아. 그래가지고 통화 녹음을 다시 들어봤는데 자기 회사는 잘못이 없으니까 배상 못한다, 변상 못해준다, 이거를 우리한테 보내겠다는 거야. 눈 깜짝할 새 그 얘기를 다 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계속 포장 잘해주세요 라는 거를 계속 물어본 이유는 내가 포장을 잘 못했으니까 그래서 면책 사유가 되니까 우리는 변상 못한다, 알고 있어라.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그냥 이거 본사에 전화하겠다고 해가지고 얘기하고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4달이 걸린대. 서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름에야 결론이 나겠지. 그것도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결론이 나겠지. 야, 가격이 상당히 좀 되지 않나? 그게 300만 원짜리입니다 하나에. 야, 그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네. 근데 그거를 얼렁뚱땅 막 이렇게 끝내려는 나 같은 말단 직원 어리버리해 보이는 애 그냥 하나 잡아가지고 그때 포장 안 해서 했다고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전화를 그렇게 막 나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네. 이탄 불러? 제일 최근에 가장 미운 감정이 들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법이 모든 걸 옳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을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게 달해 있을 때 만약에 이탕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이건 좀 예시가 안 맞다. 이거는 그냥 돈 문제고 죽이고 건강하고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니까 이건 취소! 폐지!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뉴스에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흉악범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거야.
그렇다고 했을 때 영화니까 가벼운 통쾌함과 같이 통쾌함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너가 알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장대호 너 나한테 또 그럼 다음 생에 또 줘. 그 영상과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보고 대중들이 약간 통쾌했어. 그 여론만 봤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이야. 되게 비슷한 게 죽은 사람이 또 전가가 엄청 맞아. 많았고 증거도 없어. 안 잡혀. 죽는 사람마다 다 흉악범이야. 그럼 내 생각에 우리나라는 열광을 할 것 같아. 아 진짜? 근데 저 기억하기로 장대호 그 사건에 여론이 압도적으로 다 장대호를 지지하진 않았던 걸로 봤거든요. 상반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살인자라는 거지. 근데 살인자를 옹호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는 영화 속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그 살인자보다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건 확실하고 오히려 좀 옹호하는 세력의 힘이 더 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지 나는. 안 되는 건데도 그거보다 신념을 더 본 거지. 영화 보듯 가벼운 통쾌함을 즐기신 게 아닌가.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진짜 무례함을 하루마다 밥 먹듯이 당하는 사람들도 난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피해자 아빠가 이 탕 보는 거 마냥 그 사람이 영웅이었을 수도 있지. 맞아요. 어떤 내 심정을 대변하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의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그것이 아예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뭔지도 모르니까 마음에서는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죽었다 그러면 그게 딱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말을 되게 아끼게 되는데 최근에 그 요정식탁이라고 정재영님 정재영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피식대학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민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최근에 되게 멋있는 말 같다. 그분들은 코미디 어떤 층을 겨냥할 거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모두가 만족하는 코미디는 없다. 모두를 위한 거는 아무도 위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누군가를 위하면 누군가는 불편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고 아무도 안 불편하게 하려면 나는 뭐 뭔가를 해도 그거는 뭐 별 일이 아닌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의견을 말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꼭 이거에 대해 의견이 있어야 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지만 모든 거에 내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말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전 모르겠습니다. 나도 최근에 나 지금 일하는 곳에 사업장에 자꾸 인터넷이 끊겨. 야 너도 그래? 아니 여자친구 포스가 계속 안 된대. 근데 진짜 아침에 미치겠대. 우리는 막 계속 끊겨. 막 미치겠어요. 왜 그래?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 아니 그 전화를 하면은 기사님을 불러주잖아. 오시면 그거 고장난 상태에서 봐야지 고칠 수 있다고. 그래. 근데 오픈은 9시야 거기. 매장 오픈은 막 7시 6시야. 어떻게 불러? 그래. 약간 그렇네. 그냥 일하다가 갑자기 끊기는데 어떻게 그때 기사님을 예측하고 불러. 그냥 헛수고를 하고 돌아가죠. 그러다가 딱 일이 일어나면 전화를 달래 개인 번호로. 그래서 너무 친절하시다 좋다. 전화를 안 받아. 문자를 남겨도 답장도 없고 콜백도 없어. 걔 매일 그래. 내가 그랬으면 안 됐지만 너무 화가 나서 아니 하루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하루마다 기사님을 부르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진짜 슬퍼요. 화 나죠. 막 그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 상담사 분이 이게 기분이 나쁘셨겠지 그분은. 접수 다 해드렸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제가 뭐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지금 이거 전화 조회해보면 몇 번 기사님 왔다 가지 다 나오지 않아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둘이 그렇게 된 거야.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사실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약정도 지났고 그래서 해지를 해서 다른 인터넷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희 혹시 위약금이나 약정기간 그런 거 좀 알고 싶은데 그런 정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해지센터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끝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더 가면 나아지는 게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그냥 끊었어. 그 다음날 했는데 또 왔네. 또 왔네가지고 전화를 또 했어. 그때는 아예 아싸리 그냥 해지센터로 연결을 했어. 근데 해지센터가 뭐 하는 곳이야? 해지 막는 곳이잖아. 말이 해지센터지. 천사
얼마야 씨. 진작에 여기다 걸 걸 그랬어. 냉면 넣기 전에 이렇게 푸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 풀어주는 거야.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문제구나. 그러면 바꾸셔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 그쪽이 잘못한 건데 되게 무슨 지원군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지금까지 왔던 기사님들 중에 최고 베테랑이고 심지어 다른 지사에서 오신 거야. 만족스럽게 했는데 오늘 하루 인터넷이 한 번도 안 먹혔어. 물론 그 사람은 당연히 직업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친절을 베풀었지만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날 보면서 그 사람한테 또 배웠어. 난 그 친절이 얼마나 어려운 한 걸음이냐 사실. 근데 그 한 걸음으로 나는 10걸음을 뒤로 가게끔 만들어 줬거든. 그 무거운 한 걸음이. 그걸 느끼면서 또 그리고 또 이 시리즈 보면서 맞아 들어가는 그 지점이 있었지. 무리하지 말자. 이거 좀만 친절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에 너무 화제작이라서 아마 시즌2가 나올 것 같아요. 끝난 거 보면 2가 나오면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비님 신곡 들었나요? 좋더라고요.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 곡이랑 진짜 너무 하루에 2-3번 들어요. 진짜 장기한 님이 만든 거. 네. 밤양갱 밤양갱 K 컨텐츠 사랑해 주시고. 또 요즘에 날 풀리다가 추워졌어. 다시 2-3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잘해주시고 에너지 항상 절약해야 되고 옷 따뜻하게 챙기시고 기상예보 꼭 챙겨보시고 빙판길 조심하시고 블랙아이스 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달디담 밤양갱